연립방정식의 활용입니다. 연립방정식 활용 문제는 부정식 활용 문제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미지수를 이제 두 개 잡는 거, 그리고 우리가 원래 썼던 1차 방정식의 활용에서도 비슷하죠. 거기서 이제 미지수 한 개 잡았던 거. 그래서 합이 15인 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1차 방정식에서는 x랑 15-x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는 굉장히 편리해져요. x 더하기 y는 15. 이렇게 잡아놓고 식 하나 더 잡은 다음에 연립방정식 우리 풀이해봤잖아요. 가간법 또는 대입법을 통해서 x, y를 찾아주기만 하면 돼요. 간단하죠. 지금 나와 있는 개념들은 이제 가격, 개수에 대한 것들, 그쵸? 또 두 자리 자연수에 대한 것들, 자연수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 동물의 다리수, x, y 이러는 거. 그럼 동물 다리수 할 때 꼭 친구들 토끼 궁금해하던데, 토끼. 토끼는 다리가 몇 개인가요? 두 개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걸로 틀리는 경우 봤어요. 토끼는 그래도 다리 네 개를 칩니다. 나이, 현재 x, y 이렇게 잡은 다음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결론은 미지수 두 개 놓는 건데요. 어차피 우리가 이런 연립방정식 활용 문제들은 유형을 통해서 잡는 게 가장 빠르고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결론, 첫 번째 식을 두 개 세워서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낸다. 근데 그러려면 반드시 미지수 x, y 두 개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속식 문제, 그렇죠? 농도 문제는 요즘에 수학에서는 잘 나오지 않긴 하는데 그래도 알아두었으면 하는 문제들. 일거양의 전체 1로 놓는 거, 수증감, 진가감소, 전의 수를 기준. 이거 다 이제 문제 보면서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제 1번 먼저 봅시다. 300원짜리 망고 XY. 망고 X개. 오렌지 Y개라고 놓을 거예요. 무엇을 미지수로 놓을지 정하래잖아요. 저는 망고를 X개, 오렌지를 Y개라고 하겠습니다. 두 미지수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세우래요. 그럼 한 병짜리 망고 300X, 200Y, 2100원. 돈은 돈으로. 개수는 9. 연립방정식 세웠죠?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계산만 하면 돼요. 00 날리면 어떻게 돼? 3x, 2y, 21이죠? 2x, 2y는 18이죠? 빼불어. 그러면 x는 3, y는 당연히 6이겠죠. 둘이 더해서 9니까. 그러면 xy의 값이 문제 뜻에 맞는지 확인하래요. 맞겠죠? 그죠? 망고 3개, 오렌지는 6개라고 표현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예제 2번.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다. 이 수의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은 10이래요. 나왔어요, 벌써. 자, 두 자리 자연수를 이렇게 생각합시다. x, y. 그러면 사실은 그 수 자체는 10x 더하기 y겠죠. 네, 아까 얘기했던 거. 자, 그 상태에서 알고, 자, 각 자리 숫자 합이 12고요. 이 수의 10의 자리 수와 1의 자리 수를 바꾼 수는 뭐예요? 10y 더하기 x겠죠. 그러면 처음 수보다 18이 작은 게 바꾼 수.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요거는 9x-9y는 18, x 빼기 y는 2, x 더하기 y는 12 더해보라. 그러면 2x가 14, x는 7, y는 5. 그럼 원래 숫자는 얼마? 그렇죠. 75. 확인. 끝났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느 아파트의 자전거와 자동차? 바퀴수, 그쵸? 나왔어요. 자전거 X, 자동차 Y래. 그죠? 그럼 X 플러스 Y는 36. 바퀴수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자전거는 바퀴 2개, 자동차는 바퀴 4개, 114. 그 밑에 식을 좀 나눌까요?
x 더하기 2y는 얼마예요? 57이겠죠. 그럼 x 더하기 y는 36이고요. 왜 불어? y는 뭡니까? 21. 그럼 x는 y가 21이면 x는 사실이니까 15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자전거 15대, 자동차는 21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현재 아버지와 딸의 나이의 합은 55세. 현재 아버지 X, 딸 Y, 그죠? 그럼 X 플러스 Y는 55. 16년 후 아빠 16년 후, 딸도 16년 후. 딸의 나이의 2배가 아빠. 맞죠? 그럼 X 더하기 Y는 55. X 빼기 2Y는 16 빼니까 16이겠죠? 빼불어. 그럼 3Y는 얼마입니까? 49에 39. 그럼 Y는 13. X는 55였으니까 42. 그죠? 아빠의 현재 나이 42세, 딸의 나이는 13세. 그죠? 다음.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6cm만큼. 가로의 길이 X, 세로의 길이 Y. 세로 길이보다 가로가 6cm만큼 짧대요. 그럼 뭐 이런 식이겠지. 가로가 세로보다 6cm만큼 짧대요. 그럼 y는 x에다가 6 둬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둘레가 64래요. 그럼 뭐예요? 2x 더하기 y가 64겠죠. 풀면 되겠네요. 그럼 x 빼기 y는 마이너스 6. x 더하기 y는 32. 더하면 2x는 얼마예요? 26이죠? x는 13, y는 19 이렇게 나오죠. 가로를 13, 세로를 19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다음으로 갑니다. 대현이는 집에서 20km 떨어진 학원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12km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고장이 나서 4km로 걸어갔대요. 근데 총 2시간 20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집, 그리고 학원. 처음에는 자전거를 타고 갔대. 그럼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를 x라고 합시다. 이걸 y라고. 오, 식이 하나 나왔어요. x 플러스 y는 20. 2시간에 대한 식을 세우면 끝나겠죠? 그렇죠? 그럼 갈 때 걸린 시간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 자전거는 12분의 x, 걸어간 건 4분의 y, 둘이 더하면 2, 열리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전거를 타고 걸어간 거리를 각각 구하래요. 그렇죠? 그러면 밑에다가 12를 곱할까요? 그러면 x, 3y는 24, 20 빼불어. 그러면 2y는 4, y는 2. 그럼 당연히 x는 18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됐죠? 그래서 어떻게? 꼭 써주는 거야.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는 18km, 걸어간 거리는 2km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 상만이, 이름 구수하네요. 상만이라는 학생이 있다면 미안합니다. 그냥 좋다는 얘기예요. 상만이가 학교를 향해서 분속 50m로 걸어간 지 30분 후에 승희가 자전거를 타고 분속 200m로 출발해서 정문에서 만났다. 승희가 출발한 지 몇 분 만에. 자, 이게 중요해요. 승희가 출발한 지 몇 분 만에. 승희가 출발한 지 몇 분 만에. 요게 포인트예요. 그죠?
승희가 출발한 지 몇 분 만에. 요거를 좀 잘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구랄까요? 상만이가 출발한 지 X분이라고 할까요? 그럼 첫 번째, X는 이게 Y잖아요. Y보다 30분 더 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50X 간 거리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그거랑 200Y. 그래야 둘이 같죠. 같아야 만나죠? 그죠? 그럼 X 빼기 Y가 30, X는 4Y 대입할까요? 4Y 마이너스 Y는 30, 3Y는 30, Y는 10. X는 뭐 구하지 않아도 될 정도죠. 왜? 나 Y만 구하면 되잖아요. 승희가 출발한 지 몇 분이니까. 그쵸? 다음. 저수지 1.5km인 저수지를 형과 동생이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요. 자, 저수지 문제, 이거 뭐 트랙으로도 얘기하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정확히 두 가지죠. 이렇게 기준으로 반대 방향으로 돌잖아요. 그러면 만나려면 둘의 거리의 합, 둘이 이동한 거리의 합이 둘레예요. 근데 같은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따라와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둘레가 되려면 거리의 차여야 됩니다. 그래야 요만큼을 딱 빼주면 그게 둘레가 나오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면 식을 세워볼게요. 형과 동생의 속력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쵸? 형의 속력을 뭐 x, 이런 거 미터 퍼 미닛 뭐 이렇게 써볼까요? y 미터 퍼 미닛. 단위도 중요해요. 근데 여기 단위가 킬로미터잖아요. 그럼 얘를 1500미터로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자, 동시에 출발해서 같은 방향으로 돌면 15분. 근데 누가 더 빨라? 형이 더 빨라. 그러면 15x 형이 간 거리, 15y 동생이 간 거리. 빼라. 거리 차라 그랬죠. 그게 1500. 반대 방향으로는 3x. 더 빨리 만나죠? 3y. 1500. 빨리 봐도 돼요. 그럼 x 빼기 y는 100. x 더하기 y는 500. 둘이 더하면 2x는 600. x는 300. y는 200. 그러면 300m per minute, 200m per minute. 분속 300m, 분속 200m. 형이 분속 300m, 동생이 분속 200m. 이렇게 꼭 마지막에 확인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이것도 중요하죠? 이거 굉장히 잘 나와요. 16km인 강을 배로 거슬러 올라가는 데 4시간, 같은 길로 내려오는데 2시간.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을 구하라. 배의 속력, 무슨 말이냐면, 강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강물이 이렇게 흘러요. 그리고 이거 거슬러 올라가려면 내 속력을 깎아먹어요. 그죠? 내가 정지한 물이라는 거는 물이 아무렇게 흐르지 않을 때 거기서 속력은 사실 예를 들어서 10이었다면 얘가 2면 실제 올라갈 때는 8밖에 안 되는 거야. 10 빼기 2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거슬러 올라갈 때는 차, 그다음에 내려올 때는 거리가 더 빨라져요. 왜냐면 이게 속력이 이렇게 하면 내려갈 때는 10이고 올라갈 때는 8일 거 아닙니까?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올라갈 때는 강물이 반대로 나를 점점 더 느리게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내려갈 때는 나를 더 빠르게 만들어 주겠죠. 그쵸? 밀어주는 것과 같으니까. 좋아요. 그럼 4시간 걸린다고 했으니까 2시간 걸린다고 했으니까 속력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속력. 자, 정지한 배의 속력을 x라고 할게요. x 킬로미터 퍼 아워. 시속으로 할게요. 시속. 다 시간이랑 킬로미터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물을 y 킬로미터 퍼 y라고 하는 거예요. 아, y래. 아워. 자, 그러면 둘을 빼. 당연히 배가 더 빨라야 올라갈 테니까.
x에서 y를 빼죠? 그러면 그게 16을 4시간 동안. 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더해 시간분의 거리. 이거 둘이 연립하면 돼요. 그러면 x 빼기 y가 4, x 더하기 y가 8이니까 둘이 더하면 2x가 12, x는 6, y는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은 시속 6km가 되겠습니다. 물의 속력은 2km. 오, 찍었는데 맞았어. 사실 이런 거 좋아하면 안 되죠. 그죠? 다음. 농도 문제가 있는데, 농도 문제는 학교 시험에서는 잘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도. 그 지난 분홍식 얘기할 때 얘기했는데, 농도에서는 꼭 이 식을 기억하라고 했죠. 뭐?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은 뭐다? 소금의 양이다. 그럼 이 식으로 항상 식을 세우는 거예요. 왜냐면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아요. 소금의 양이 있는 그대로고 농도에는 변화가 생길지 몰라도 소금량은 계속 그대로 있는 그대로 움직입니다. 자, 첫 번째 8% 소금물, 13% 소금물 섞어서 10% 1000g이래요. 근데 이거랑 이거 8% 13% 각각 몇 g? 이게 xg, 이게 yg. 자, 해보자고. x 8% B커, Y 13% B커, 1000 몇 퍼센트? 10% B커. 그런 식 나왔죠. 당연히 X 더하기 Y는 1000이에요. 100분의 8X 더하기 100분의 13Y는 100분의 10 곱하기 1000이에요. 괜찮죠? 그렇죠? 그럼 이제 밑에 식만 정리해주면 돼요. 8x 더하기 13y는 10000. 13을 곱할까요? 10, 이야, 취소가 돼버렸네. 13을 곱하면 13x, 13y, 13000 빼불어 5x, 3000, x는 600, y는 x가 600이면 y는 400이겠죠. 둘이 더해서 1000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x는 600g, y는 400g. 이렇게. 그래서 8% 소금물은 600g, 그 다음에 13% 소금물은 400g.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1번 농도 문제는 똑같이 식만 세워줄게요. A, B 100g씩 섞으면 10%의 설탕물. 그럼 농도를 물어봤으니까 A를 X%, B를 Y%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X 100, Y 100, 퍼센트죠? 10, 당연히 200이죠. 그 다음에 A 300, B 100. 그러면 X 300, B 100, 9. 퍼센트 생략했어요. 그러면 둘이 더하니까 400이죠. 이거 두 개로씩 세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100분의 x 곱하기 100, 100분의 y 곱하기 100, 100분의 10 곱하기 200, 100분의 x 곱하기 300, 100분의 y 곱하기 100, 100분의 9 곱하기 4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식 정리만 하면 되죠. 정리하면 100 곱할게요. 100 곱하지 말까? 곱하지 말자. 곱하지 않아도 사라지는 게 더 좋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x 더하기 y는 20, 3x 더하기 y는
36 빼면 2x는 16, x는 8, y는 12. 8%, 12% 이렇게 곰방 찾을 수 있죠. 그죠? 제가 얘기한 그 식,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꼭 기억하세요. 다음, 자, 동우와 윤영이가 함께하면 4일 만에 끝낼 수 있는 일을 동우가 8일 동안 작업한 후 나머지를 윤영이가 2일 동안 작업하여 모두 끝낸다. 이 일을 동우가 혼자서 하면 며칠? 그래서 우리 보통 이 문제는 좀 길어요. 동우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 요거를 x로 놓고요. 윤형이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 요걸 y로 놓으면 끝나요. 그럼 x, y가 분수로 나올 건데 그걸 반대로 답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잖아요. 그게 만약에 5분의 1이야. 그럼 나는 5일이면 일 끝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함께 4일. 그럼 어떻게 해요? 4x, 4y 하면 1이 끝난 거. 동구가 8일, 8x. 윤영이가 2일, 2y, 한 개 1. 둘이 1을 파면 돼요. 그럼 위에다가, 밑에다가 2를 곱할까? 위에다 2를 곱할까? 그죠? 8x, 8y, 2. 배불어. 6y는 1, y는 6분의 1. y가 6분의 1이면 4x 더하기 3분의 2가 1이니까 4x는 3분의 1, x는 12분의 1. 아, 선생님, 분수로 나와.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얘기했죠. 그쵸? 12일 걸린다는 겁니다. 왜?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12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난 12일 동안 일하면 된다는 뜻이죠. 괜찮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뿌리중학교에서 올해 버스를 타고 다니는 학생은 작년 기준이에요. 근데 올해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당황하지 말고 그냥 작년으로 식을 세우는 게 편합니다. 작년 버스 X명, 작년 지하철 Y명. 문제도 안 읽었는데 뭐냐고요? 한번 봅시다. 뿌리중학교에서 올해 버스를 타고 다니는 학생은 작년에 비해 10% 늘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학생은 10% 줄었다. 그 결과 올해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총 학생은 작년보다 20명이 많아져 520명이다. 20명이 많아져 520명이라는 얘기는요. 작년에 x 플러스 y가 500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작년에 10% 늘었대요. 버스 작년에 비해. 그러면 0.1x 지하철 다녔은 10% 줄었대요. 마이너스 0.1y. 그게 20이란 뜻도 됩니다. 괜찮죠? 그럼 요거는 x 빼기 y가 200이라는 얘기고요. x 더하기 y는 500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둘이 더해버리면 2x가 700, x는 350. 자, 그래서 신나가지고 올해 버스 타고 다니는 학생은 350명입니다 라고 답하면 시원하게 틀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쵸. 내가 구한 건 작년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많이 틀려요. 이 문제는, 어이구, 이 문제는 이것 때문에 많이 틀려요. 그래서 신나서 답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죠. 350에 35를 더해서 385 또는 350에 1.1을 곱해서 385. 무슨 뜻인지 이해하죠? 네, 10% 늘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350에 10%는 35명이니까 35를 더해줘도 되고 10%는 1.1을 곱해도 나오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연립방정식 활용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 어려운 내용들을 자꾸 유형으로 많이 접해본다면 여러분들 금방 잘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꼭 기억해둬야 됩니다. 미지수 잘 잡고 식 세우고 확인해야 된다는 점.